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2탄,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의 작년 실적은 잘 나왔을까요? 그럼 이 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매수를 하기에 괜찮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리얼리티 쇼, 다큐멘터리 등을 상영하고 있는 기업이죠. 구독자 수가 무려 2억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매분기 성장을 해온 기업이죠. 넷플릭스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볼게요. 원래 넷플릭스는 영상물에 대한 판권을 빌려다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상영을 해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영화가를 집으로 가져온 듯한 느낌을 풍겼었죠. 이제는 콘텐츠 제작에도 뛰어들어 21년도에는 영화를 매주 1개 이상을 개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은 아무래도 굉장히 뜨거운 주제죠. 최근 스트리밍 시장은 누가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사들이 과거 넷플릭스에서 상영하던 TV쇼들과 영화들을 빼서 자사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디즈니 영화 및 시리즈들도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가고 있죠. 이와 같은 트렌드가 올 것을 미리 알아채고 오리지널 콘텐츠 생산으로 방향을 든 넷플릭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4분기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6.6빌리언 달러로 전년도 대비 21.5% 성장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분기별로 매출이 다른 계절성 때문에 연단위 저렴한 고집을 하는 편인데 넷플릭스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이 구독 기반이라 계절성이 없어 분기 자료를 가지고 왔죠. 영업 마진이 정말 돋보이는데 매출의 14.4%를 영업이익으로 내렸으며 작년 동일 분기에는 8.4%였다고 하죠.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무려 21.9%나 증가하였다고 하며 코로나의 수혜를 본 기업이기도 하죠. 83%의 증가율은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 성장을 했다고 하며 글로벌 성장이 엄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돋보였으며 유럽 시장의 성장률도 가속화가 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본 구조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엄청난 부채를 일으켜 오리지널 콘텐츠 생산에 투자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제는 더 이상 차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번 년 만기인 채권을 현금으로 갚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영업 현금 흐름은 주주 환원을 시작할 생각이 있다 하며 자사주 매입을 생각하고 있다 하죠. 넷플릭스의 성장 동력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찍어내는 것이죠. 다양한 언어의 콘텐츠, 장르, 포맷, 배경 등 최대한 많은 고객층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지화 콘텐츠들도 돋보이며 한국의 스위트홈 같은 작품들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넷플릭스에게 콘텐츠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마케팅 효과가 있겠으며 기존의 콘텐츠에서 만족을 하지 못한 특이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넷플릭스 생태계에 가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가져가게 되죠.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TV쇼의 구글 검색 순위를 보면 9개가 넷플릭스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 영화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겨우 2개 정도가 10위권 안에 들어갔죠. 반대로 영화 영역에서 넷플릭스는 성장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이죠. 특히 미국 이커머스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합니다. AWS를 통하여 클라우드 영역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최근에는 CEO이자 창업자였던 제프 베조스가 사임을 한다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대표적으로 코로나의 엄청난 수혜를 본 기업으로 매출이 37.6%나 증가하여 한 해 동안 386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영업이익이 22.9빌리언 달러로 전년도 대비 57.5%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영업 현금 흐름은 더 좋은 71.5% 증가했다고 하며 66.06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창출해냈습니다. 영업을 평가하는 어떠한 지표를 봐도 엄청난 성과를 올린 기업이죠. 북미 지역 이커머스 매출만 작년 한 해 동안 38% 성장했다고 하며 236빌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하죠. 영업이익은 8.7빌리언 달러를 남겨 3.6%라는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AWS의 경우 작년 30%나 성장하였으며 45.4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영업이익이 13.5빌리언 달러로 매출의 30%를 벌어들였죠. 북미 이커머스 매출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영업이익은 훨씬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의 신사업 중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아마존 파머시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 파머시는 11월 17일 날에 런칭한 온라인 약국이며 프라임 멤버들은 약을 이틀 안에 배송받을 수 있다고 하죠. 현재 미국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기사에 의하면 런칭하자마자 약국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약 22빌리언 달러나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런칭이었다는 뜻이죠. 또 아마존 패션에서도 흥미로운 신사업을 선보였습니다. Made for You라는 맞춤형 티셔츠를 25달러에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이죠. 온라인으로 맞출 수 있으며 체중,
한 키, 전신 사진 2장이면 맞춤형 옷을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춤 옷은 비싸며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인식을 깨버린 사례가 되었죠. zus.라는 자율주행 기업 역시 인수를 하였습니다. 로보택시 시장의 진입을 노리는 기업이죠. 시속 75마일, 120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앞뒤 구분 없는 신기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성장 동력들도 정리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버티클의 확장을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국 및 패션에 확장을 했지만 아직 오프라인 커머스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들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더불어 프라임 콘텐츠 확장을 통하여 소비자 데이터 수집 역시 아마존의 성장 동력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언급한 원더리 인수 및 다양한 콘텐츠 사업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얼핏 볼 수 있죠. 이외에도 현재 아마존의 현금 제조기인 AWS에서의 기능 확장도 성장 여력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AWS에서 기능 업데이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전문적이고 세세한 기능들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1위 검색 엔진인 구글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죠. 유튜브,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등 다양한 사업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및 플랫폼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보다 다소 늦게 뛰어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글의 실적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봐야겠죠. 주로 광고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매출은 11% 증가하여 169빌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무려 46%나 증가하여 13빌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하죠. 클라우드 사업의 경우 아직 적자를 보고 있으며 회계상 순손실이 5.6빌리언 달러 규모로 상당히 큰 폭을 잃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은 23% 증가했다고 하죠. 구글 검색 및 타악 웹사이트에 붙이는 구글 네트워크 광고 매출은 6에서 7% 성장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31% 성장을 하여 총 광고 매출 비중의 11%에서 13%로 증가하게 되었죠. 구글 광고의 경우 코로나 피해를 보기도 했고 성장성이 높은 유튜브이 아직 광고 매출 13%대라고 보면 솔직히 아주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고 노출수는 오르고 있으나 광고 단가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순이익은 17% 증가하여 40빌리언 달러를 남겼습니다. 구글의 성장 동력도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클라우드를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보다 훨씬 늦게 입장하여 대기업들 확보에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미 애저나 AWS에 입주해 있는데 구글로 옮길 정도로 구글이 매우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다만 슬슬 신규 대기업들의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이커머스 기업인 엣지, 남미의 이커머스 기업인 메르카도 리브레가 구글 클라우드에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포드와도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만약 컴퓨팅 체제가 전부 클라우드로 바뀐다고 가정을 하면 구글까지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을 유튜브라고 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SNS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콘텐츠 성격도 가지거든요. 낮은 연령층부터 높은 연령층까지 포섭을 하고 있기에 수익화만 더 잘 시키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다음 세대 검색 엔진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 실제로 어린 세대들은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이 아닌 유튜브에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의 매출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TV 광고 매출이 유튜브로 흘러들어올 경우 더 빠르게 성장할 여지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구글은 항상 어덜베츠라는 신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웨이모와 딥마인드가 있겠죠. 웨이모는 다임러랑 파트너십을 맺고 자율주행 트럭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생각들도 나눠볼게요. 저번 주에 올렸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영상에서와 비슷하게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은 대기업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유행하는 영업이익 없이 매출만 있는 기업들은 가격 변동도 강하고 기대만큼 수익성 및 성장성을 보이지 못하여 가격이 도태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미래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